자, 오늘도 이제 알트코인 관련된 그리고 코인, 국제 정세 짧은 브리핑인데요. 작년에 제가 큰 타이틀에서 말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코인 사이클을 2024년부터 사이클, 과거 2021년, 2017년 같은 알트 불장 없다. 자, 결과론적으로 준 메이저급들만 조금 회복을 한 느낌이었어요. 시가총액이 큰 ETF 영향도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2025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태초마을을 갔는데,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더라도 얘네들은 회복 불가합니다. 왜 회복 불가냐면 예전에 도건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99%의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1%의 알트코인은 예를 들어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이 1%겠는데, 요것들도 펀더멘탈 유지되면서 강세장 오기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때쯤이나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은 장기간 경기 침체가 아닌, 이거는 뭐 옵션이고 플러스 3차 세계대전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서 보면은 러시아, 나토, 이제 중국, 이렇게 미국 이런 구조로 가겠죠. 물론 여기에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 이렇게들 있겠지만 큰 타이틀로 묶이는 것들을 보면 러시아, 나토, 중국, 미국 이 구조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계속 뭔가 연합 파트너 관계를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알트코인은 왜 사라지냐? 알트코인. 알트코인의 이번에 2024년부터 25년까지 나온 특징은 2017년에서 2028년까지 락업 해제, 베스팅 되는 코인들이 많다. 초기에 출시되면 이 코인들이 유통량이 15% 정도가 됩니다, 거의. 그리고 나머지 85%는 락업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풀리게 되는 알트코인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 초기에 고점 형성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유통량이 초기에 적게 유통되니 비교적 가볍고 시총도 적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오히려 시가총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85%의 알트코인들이 일부가 계속 풀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스케줄들을 보면은 2028년에서 27년에서 8년까지 계속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된 가격들에서 풀리더라도 계속해서 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매도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워낙 많이 2024년에서 25년까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한 번쯤은 펌프 사이클, 그러니까 숏 물량 정리하면서 펌프 사이클을 하나씩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무지성으로다가 2024년에서 지금까지 떨궜는데 또 떨구고 또 떨구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없었고, 이런 사이클이 사실상 없었어요. 이런 사이클이. 음. 근데 이제 또 떨구고 또 떨구고 계속 떨구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만약에 비트이더가 지금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비트이더 결국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비트이더 떨어지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같이 더 떨어지는 상황도 맞물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알트들은 지금 한 99%가 사실상 어 비트 이더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애들이 많거든요. 한 1% 정도는 최근에는 어떤 게 유지가 됐었냐면 MIX나 이런 것들처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유독 현물 거래량을 해외 쪽에서 받쳐줬던 게 이런 이제 잡코인들이 비트겟 쪽에서 현물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트겟에 이제 가격을 추종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선물 시장 평균가를 비트겟 쪽을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 덱스인데 바이낸스 알파와 이제 바이낸스 선물 가격 추종으로 바이낸스 알트코인들의 선물 거래 시 시장 평균가를 참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MIX를 시작으로 펌프 덤프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애들 중에서 얘네들도 사실 로또랑 비슷하거든요.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하루에 거쳐서 최소 1개씩 많으면 3개씩 선물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들이 지금 한 이제 8월에서 10월 달까지만 해도 1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로또급으로 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상장하자마자 떨구는 애들도 있었다. 물론 이제 로또급으로 가는 애들 덕분에 나머지 애들이 하입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대다수가 떨구는 애들도 있었다 보니까 확률상 난이도가 꽤나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마로 묶여서 순환 펌프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익명의 마켓 메이커의 영향에 따라서 이 알트들이 이제 펌프 덤프가 결정이 됐던. 그러니까 이제 이것조차도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NFT 테마면 밈 솔라나 테마면 아니면 AI 게이밍 테마면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묶여가지고 요 대장이 하나가 갔으면은 부대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되는 사이클이 아니고 워낙 많은 알트코인들이 신규로 나왔다 보니까 특정 테마에서 익명의 마켓메이커의 영향에 따라서 혼자 독주하는 애들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떨구는 애들도 있었다. 자, 이렇게 신규 알트들도 많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통됐던 알트들은 더 주목을 못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세이나 뭐 미나 막 이런 코인들 있죠. 그나마 그 중에서 선방을 했던 거 수이 같은 애들이 있었죠. 수이, 세이, 미나 중에 수세미 중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이더 솔라나 리플 이런 애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얘네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거기에 맞게 추가로 더 하락을 하는 거고. 그나마 지난번에 예를 들어 10월 11일에 빔이 저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점이면 개미 다 턴 거잖아. 이게 개미 정도가 아니죠. 고래도 털고 기관도 털었어요. 그 정도면 10월 11일 빔은 27조 역대급.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청산 많이 나온 가격 대비 곱하기 10배예요. 이거를 또 갱신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하루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청산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 너무 이게 청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너무 귀여워 보여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말이 뭐냐? 펀더멘탈이 강했다. 펀더멘탈이 강했다. 왜냐? 비트가 정고점 뚫었잖아요. 그 직전까지. 그래서 펀더멘탈 너무 강해서 알트도 많이들 샀을 거고 비트 이더 선물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은 물론이면 현물도 계속 DCA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황 당연히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풀매수 할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선물러가 아니야. 선물러는 이미 한 90% 정도는 10월 11일에 빔에 엄청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날렸거나 둘 중 하나예요. 벌었거나 운이 좋아서 피했거나. 왜냐면 새벽에 나왔으니까. 새벽이었으니까 뭐 스탑로스 걸어놨으면 그것도 안 좋았는데 스탑로스를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냥 운이 좋게 그냥 무포지션으로 잤는데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숏을 운이 좋게 쳤거나. 저건 정말 운이었어요. 운. 10월 11일 그 빔은 뭐 대응 영역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좀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선물러들이고 현물러들은 그래도 타격은 좀 덜해요. 왜냐?
돈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남아있거든. 현물은. 그러니까 청산되진 않았잖아요. 뭐 가격에 타격은 있을 수 있겠는데 청산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볼 수도 있죠. 추매.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걸 따라서 올려줄 만한 세력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들은 오히려 공매도와 풋옵션을 노려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추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게 타이밍 맞게 빠져나가는 정리매매하는 눈치 빠르게 정리매매하는 세력들이나 고래들 빼고는 지금 물려있는 알트에서 또 추가 매수했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현물 청산 쇼가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청산이 안 됐거든요. 청산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현물이니까. 근데 이제 현물 청산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에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서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상장 코인이 예를 들어서 한 40개 정도 되면은 꽤나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코인이 500개, 1000개가 되니까 예를 들어 BTC 이더가 떨어져.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까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지금 들어갈걸요?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아직까지 비트 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50% 이상 급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빔에서도 큰 조정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김프가 방어를 해서 안 좋아진 거일 수 있거든요. 김프가 방어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내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선물 미체결 쌓이면서 같이 밀고서 ETF랑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쭉 올리는 건데, 지금 미체결은 다 빠졌고 공매도 스위칭한 것 같고, 근데 김프가 꼈다? 이거 김프가 끼는 거는 가격 하락하면, 현물 하락하면 이거 김프 다 빠져요. 그러니까 김프가 만약에 7%예요. 이게 김프가 7%인 게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교과서적으로 예전에 김프가 많이 올랐을 때 불장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예전은 달라요. 2017년하고 2021년은 국내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김프가 막 20% 30%씩 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내 주도가 아니고 해외에서 선물 쪽이랑 이쪽에서 주도를 하는데, 지금 김프가 낀 거는 악성 매물이 악성 매물. 한 번에 이제 하락할 때 오히려 물량 정리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김프가 꼈으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이면은 비트코인이 1억 500만 원이면 여기 이 호가 갭에다가 더 팔 수 있네. 위기 상황 올 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하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막바지 구간에 한 잡코인들 몇 개 움직이면서 진짜 움직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미체결이 다 빠졌거든요. 미체결이 다 빠졌어요. 미체결이 다 빠졌고 미체결 회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처음 겪어보게 되는 대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게 되는 이더 비트 솔라나 FTX를 시작으로 그때는 미국에서 한번 사고가 났다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한번 사고가 서로 사이좋게 한 번씩 나지 않을까? 근데 그 중국 쪽에서 나는 사고는 지금 치명타가 굉장히 크겠죠. 지금 최고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체결이 다 빠졌습니다. 미체결 빠지고 시장에서 가격들을 올려줄 만한 세력들은 이미 눈치껏 빠르게 빠져나가고 왔다. 그럼 나머지는 풋옵션과 공매도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뭔가 조정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추가 매수와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지금 청산이 안 된 현물러들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주도해서 올렸던 건 ETF 유동성과 선물이 같이 조합으로 올린 건데, 선물 미체결이 빠졌다라는 거는 오히려 공매도로 스위칭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현물 청산 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현물 청산과 현물 패닉 세일이 나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일 때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이거 뭐야? 아,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재료가 나왔을 때나 패닉 세일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게 뭐 다행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곧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주의해야 될 겁니다. 처음 겪어보게 되는 폭락의 대폭락은 또 겪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알트코인에서 선물 청산 한번 빔 나왔는데 그 정도는 그냥 이제 전조 증상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이제 현물입니다. 현물 쇼타임.